경제 속속 시간입니다. 경제부 김동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래도 우리나라가 중국산 식재료를 종종 수입하긴 했지만 올해 들어서 우리 밥상에 오른 중국 식품이 크게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 중국산 식품의 공세가 더 거센 모습입니다. 많게는 수입이 작년보다 20배 가까이 늘어난 품목도 있는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식품 수출 정보를 보면요. 올해 1월에서 10월 중국산 배추 수입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951% 증가했습니다. 중국산 무수입도 645% 급증했습니다. 가공식품 수입도 크게 늘었는데요. 중국산 냉면 수입이 705% 늘었고요. 초코류 과자도 492% 급증했습니다. 중국에서 커피도 수입이 되는데 작년보다 수입 물량이 330% 늘었습니다. 이 밖에도 수산물 수입도 늘고 있는데요. 노르웨이, 칠레산 연어와 러시아산 명태 등의 수입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저렴한 수입산 먹거리가 빠르게 한국인 밥상을 점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중국산의 수입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보니까 정말 많이 늘었네요. 왜 이렇게 중국산 식재료 수입이 급증한 건가요? 네, 일단 물가 때문입니다. 올해 이례적인 폭염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농산물 생육이 부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품목들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배추 한 포기 가격이 2만 원까지 치솟기도 했죠. 배추뿐 아니라 무와 쪽파 등 주요 김장 재료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김장을 포기하는 현상도 나타났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중국산 배추 1,100톤 수입을 추진했다가 생각보다는 수요가 적어 48톤만 들여온 상태입니다. 여기에 가을 배추 조기 출하 등으로 인해서 다행히 치솟았던 배추 가격은 많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네. 물가가 이렇게 요동을 치다 보니 자영업자들도 원가 절감을 위해 여러 가지 중국산 식재료들을 많이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중국산 식품의 안정성 문제는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었죠. 이 점이 신경 쓰이는 대목이긴 합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상생 외면 외국계 기업인데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벌 생각만 하고 우리 사회의 기여는 좀처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네, 그런 지적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외국계 유통업체와 명품업체들이 그런 모습인데요. 한국에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면서도 사회 기여를 비롯한 상생 활동은 외면한다는 지적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계 창구형 할인점인 코스트코는 국내에서 성장세가 최근 무섭습니다. 이 업계 2위인 홈플러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트코 코리아의 감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번 회계연도의 영업이익이 2,18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보다 15.8% 증가한 건데요. 고물가 속에 창고형 할인점의 장점이 부각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 같은 실적의 배당 예정액이 1,500억 원에 달합니다. 순이익, 그러니까 번 돈의 67%를 미국 본사로 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코스트코 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 2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 배당액의 1%도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코스트코는 고용 규모도 이마트나 롯데마트보다 훨씬 적은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기업계에서는 ESG 경영이라고 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여기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데 외국계 기업들은 영 땅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외국계 기업들도 상황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내 배달업계 1위죠.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한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나라 기업 같지만 2020년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에 매각이 됐죠. 딜리버리 히어로는 지난해 순이익의 81.5%에 달하는 4,127억 원을 배당금으로 가져갔습니다. 네. 반면 기부액은 32억 9천여만 원으로 배당액의 0.8%에 불과했습니다. 배민은 최근 배달 수수료 문제로 소상공인들과 갈등을 겪기도 하면서 배신의 민족이라는 비판도 듣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명품 업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는 지난해 한국 법인에서 챙겨간 배당금이 1,4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기부액은 오히려 줄였습니다. 그리고 루이비통은 2020년 배당금으로 2,800억 원을 받아갔고 지난해에는 중간 배당으로 1,000억 원을 챙겼지만 2년 내내 기부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가계월세 20배인데 젠트리피케이션 얘기인 것 같아요. 먼저 이 용어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외부인과 돈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원주민들을 대체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젠틀맨은 들어보셨죠? 네. 이 원래 지주계급이나 신사를 뜻하는 젠트리에서 파생된 용어인데요. 둥지 내몰림이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최근 이 용어가 다시 관심을 크게 받은 건 충남 예산시장 때문인데요. 백종원 더번코리아 대표가 고향인 예산군과 협약을 맺고 지역 상생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런데 이 충남 예산시장이 관광 명소가 되면서 시장 주변 상권 임대료가 최근 폭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 대표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요. 인근 상인들이 10만 원이던 월세가 지금 20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토론하는데요. 이에 백 대표는 저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진절머리가 나는 사람이라며 시장을 통째로 옮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통째로 시장 놔두고 다 나갈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정말로 경고 아닌 경고를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붙어서 땅값이 들썩들썩거리면 저희 안 들어갑니다. 네, 백종원 대표의 발언을 직접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비단 예산시장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서울에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리단길, 가로수길 옛날에 많이 다녔었는데 이런 서울의 핫플레이스들도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경험했습니다. 핫플로 인기를 얻고 장사가 잘 되자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크게 올린 탓인데요. 그러자 척박한 지역을 일구어왔던 상인들이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자 문 닫는 가게가 늘면서 지금은 임대 안내문만 붙어있는 빈 가게들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되어도 건물주들이 건물 가치 하락을 우려해 임대료를 잘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 가장 핫한 지역 중 하나는 서울 성수동일 텐데요. 네. 체험형 홍보 매장, 팝업 스토어의 성지로 떠오르자 주변 상권의 임대료가 크게 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성동구의 대응은 주목해 볼 만한데요. 이 성동구는 2015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해 서울 숲길 등의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업체가 입점하지 못하도록 막고 건물주들이 임대료 인상률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물론 인기 지역이 되면 임대료를 안 올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을 통해서 건물주와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서울 강남의 보유세가 많이 오르는 건가 봐요? 네,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들은 내년에 보유세를 20% 이상 더 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을 동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강남권 아파트들이 큰 폭으로 오른 탓입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이 세금 모의 계산을 해본 결과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40%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올해 집값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지역은 서초구인데요.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전용 84제곱미터는 내년 보유세가 1,331만 원으로 올해보다 39%가량 오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네.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는 보유세가 1,407만 원으로 추정돼 올해보다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남 아파트가 억소리가 나지만 이 보유세를 낼 돈이 없으면 대출을 땡겨서 연끌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남에서는 이렇게 오른 집값만큼 세금을 더 내야 될 텐데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마용성이라고 하죠. 마포, 용산, 성동구를 이렇게 마용성이라 부르는데 이 지역의 보유세도 올해보다 내년에 10% 이상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를 보유한 1주택자는 내년 보유세 추정액이 275만 원으로 15%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은 내년 보유세가 223만 원으로 13% 오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보유세가 모두 오르는 건 아닙니다. 이 집값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지방 중저가 아파트 단지의 경우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세를 많이 내야 하는 것도 부담이겠지만 이 집값이 내린 지역의 경우는 보유세가 줄어든다고 마냥 기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요즘에 가상화폐가 정말 뛰고 있는데 상금을 가상화폐로 준다고요? 네, 최근 열린 골프 대회였습니다. KLPGA 위믹스 챔피언십이었는데요. 우승 상금이 25만 위믹스 코인이었는데 김민선 선수가 우승해 상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3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가상 자산을 우승 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위믹스 코인은 현재 가상거래소 빗썸에서 한 개당 1,385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위부터 24위 선수에게는 75만 위믹스가 상금 분배표에 따라 지급됐습니다.
위믹스를 수령한 선수들은 즉시 매도가 가능한데요. 네. 이것을 갖고 있을지 또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바로 팔지 등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NHN은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 빗썸과 함께 다음 주 포커 챔피언십을 개최하는데요. 우승자에게는 우승 트로피와 함께 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우승 상금으로 수여됩니다. 최근 이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를 상금으로 주는 대회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김동욱 기자는 만약에 상금으로 가상화폐를 받는다면 바로 파시겠어요? 아니면 좀 갖고 계시겠어요? 바로 팔아야죠. 저도 바로 팔 것 같긴 한데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김동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